네, 소개받은 조동곤입니다. 이제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제 마이동풍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토론회가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토론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좀 가슴 아프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이게 이제 토론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원식 교수가 이제 뭐 메인 발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서브 발제인데, 이 구조에 충실하면은 토론문도 주제 발표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또 사실 안 하고 있어요. 또 못 하고 있어요. 또 뭐냐면은 게을러서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 큰 주제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큰 방향으로는 이제 같지만은 그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이런저런 각도에서 다른 어떤 이제 강조점을 얘기를 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관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발제는 이제 국제 비교인데, 저는 이제 국제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특별히 이제 첨언할 건 없고요. 우리나라 현실로 돌아와서 좀 차근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요새 반성을 하는, 오늘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반영을 했는데, 이제 구조가 너무 어떤 포마팅이 이렇게 딱딱 논문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 취재를 하는 기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이제 그분의 어떤 애로사항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렇게 취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개조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또 낫겠더라고요. 스토리텔링. 그런데 이제 그냥 스토리텔링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로직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부분 발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늘 고심하는 게 뭐 발제건 부분 발제건 이 제목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좀 길게 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유심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취재할 때, 아, 이런 쪽에 얘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왜곡된 지배구조죠. 왜곡된.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연금이니까 왜곡된 국민연금 지배구조 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주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뭡니까? 연금 사회주의를 가는 지름길이죠. 근데 그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조금 이제 좀 한번 꺾어서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이렇다면 이런 세팅 하에서 이런 주주권 행사하면은 우리가 연금 사회주의를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썼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면요, 아무래도 다 지나 보셨지만 언제 우리 그 기금운영위원회 20명의 그 인적 구성을 보세요. 이게 사실 뭡니까? 참 볼 때마다 보면 참 이거는 거의 좀 봉숭아학당 수준이라고 보면요. 차라리 어떤 뭐 미국같이 말이죠. 미국에 보면은 뭐 예전에 뭐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관료로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최소한 보면은 금융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국민연금 운영에 관련된 어떤 CIO는 사실 여유돼서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전문성을 갖다 발휘하고 독립성이 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얘기할 때마다 독립성, 그 다음에 뭐 전문성 얘기하는데 늘 구두선에 구두선, 말 따로, 말 거기까지만.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20명의 말이죠. 기금운영위원회 뭐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있고 차관들 말이죠. 그다음에 뭐 지역가입자, 거기서 무슨 도대체 독립성과 무슨 전문성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가입자 대표 도대체 무슨 거기에 전문성과 지역성, 전문성과 독립성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지지 않고, 그러고 그냥 필요하면은 스튜어디십 코드 같은 뭔지도 몰라, 어디서 나오는지도, 그냥 편하니까 그냥 완장차고 말이죠.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체계적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많은 어떤 그 매스컴에서 제가 뭐 쓴 요거 뭐 잘 쓴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좀 이걸 좀 픽업을 해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확산이 돼야 되지, 그냥 어떤 아카데믹 서클에서만 잠깐 나오다 또 잊어먹고 기억력이 뭐 한계가 있으니까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무시되고, 이거는 아니다 그거죠 보면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소제목을 딱딱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그대로 취재를 하시면은 그대로 로직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다 완성됩니다. 첫 번째, 국민은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첫 출발이에요.
거기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겁니다.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요. 문 대통령은 19년 1월 23일 뭐 전략추진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정부는 국민연금이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 국민에 맡긴 국민이 맡긴 주제 소임, 이게 쿼트죠 보면요. 국민이 맡긴 주제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기업은 당연히 그 당시 어디예요? 그건 뭐 칼이죠. 그러면은 국민이 맡긴 주제 소임, 국민이 맡긴 적이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러면은 국민연금법을 보세요. 1조를 보시면 목적. 이 법은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책무요. 그래서 국가는 이 법에 따라서 뭐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운영이 뭐냐면은 레퍼런스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거를 충실히 수행한다. 이거에 보면요. 여기 어디에 도대체 국민이 맡긴 주제 소임이란 말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대통령의 수준이에요. 솔직히 보면은. 뭐 써줬겠죠. 보면은요. 말은 그럴듯하죠. 국민이 맡긴 주제 소임 언제 맡겼죠? 국민이?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은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한 적이 없다 겁니다. 없다. 두 번째, 국민이 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튜디오십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제거를 위한 셀프 도입이다. 자가 발전이다. 그거죠. 아니 도대체 위에 보다시피 연금법에 뭐 어디에도 지금 위임을 한 적이 없는데 경영권 개입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도입해요? 그럼 결국 자기는 뭐에 지금요? 일종의 영향력을 갖다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자가 발전이다. 좀 신뢰가 되면 뭐예요? 뭐 셀프 도입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팩트예요. 2018년 7월 23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드디어 역사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딜 보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어딜 보더라도 뭐에 근거해서 이걸 도입할 만한 그게 앵커가 없어요. 보면요. 결국 찾으면 뭐냐면은 뭐 1호, 2호, 5호가 있는데 이겁니다. 보면요. 이거에 국민 기금의 운영에 관한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뭐 하는 건데 1호항에서 정하고 있는 5호 거기 보면은 특별하게 없어요. 1호가 뭐냐면 기금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3호가 기금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정도에 보면요. 뭐 이런 걸 갖고 무슨 도대체 말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했겠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위임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SC 코드를 받아들였다 하면은 그거는 법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자기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만드는 셀프 도입이다. 그거죠. 그것이 제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 이거 좀 잘 짚어보자고요. 이 SC 코드 원래는요, 공적 연기금을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작년에 이제 조그맣게 책을 갖다 뭐 만들면서 공부를 했는데, 최준성 교수한테도 많이 배웠죠, 제가. 거기 보면 이거는요, 일종의 영국에서 다 하시잖아요. 2010년도. 자기 반성문. 우리가 보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대로 당했어. 보니까 왜 당했지? 결국은 기업이 오너 없이 그냥 뭐 무주공산으로 해서 그냥 경영진한테 맡겼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도 사실은 주주인데 손을 놓고 있었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가 뭔가 그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자기 반성.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관 투자가 뭐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뭔가 자율 선제적인 어떤 협약을 맺고 이거를 규율을 갖다 이거를 명문으로 한 것이 SC 코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정부한테 이걸 갖다 뭐 헌납하고 증정해 드리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막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참참한 그런 실책에 대해서 반성문을 쓴 결과에서 나온 거를 그걸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날 위해서 만드는 걸 착각하고 말이죠.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두 줄로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영국에서 SC 코드 도입은 결코 공적 연기금을 1차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기금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1차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SC 코드 도입을 갖다가 공직연기금의 행정규율을 오인하고 있다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SC 도입으로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점차.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표일이 했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하여튼 가장 큰 손이에요. 가장 큰 손. 그래갖고 뭐 하여튼 뭐 그 소위 10% 이상 지분을 가진 그런 기업에 2019년도에 뭐 98개나 되니 도대체 큰 손이에요. 큰 손. 그러니까 좀 큰 손일수록 좀 침착하고 좀 자중하고 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칼인 양 휘두를수록 우리는 뭐예요?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려가 아니고 뭐죠? 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의결권 행사는 재벌개혁의 관치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뭐 변질된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면 20명 중에서 도대체 누가 전문가 도대체 누가 전문가냐고요. 전부 다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 위원장이잖아요. 전부 다 휘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위원회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전문성이 발휘가 되고 독립성이 담보가 되겠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야말로 아까 금방 보여드렸죠. 지금 가장 큰 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는 재벌 개혁의 관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겁니다. 국민연금의 보유한 주식은 갑 속에 든 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꺼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갑 속에 들은 것만 봐도 우리가 좀 서술이 펄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왜 들었다 놨다 막 왜 그래 도대체. 갑 속에 든 칼 이어야 된다 그거죠. 제발 공적 연기금에 집사 참칭하지 마세요. 그거에 보면요. 그거는 뭐냐면은 국민 노후 자금의 정치 금고화와 다를 바 없다. 정치 금고화 아니죠. 정치 금고화 다를 바 없다. 저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빠져나가야 되죠. 한 페라를 볼게요. 거기 이제 좌파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반재벌 정세 뿌리, 이게 바로 뭐냐면 고객 돈으로 재벌 체질을 공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똑같은 권영준 씨다 마찬가지죠 보면요. 예? 고객 돈으로 재벌 체질을 공고했다. 이게 뭐예요? 고객 돈의 재벌 사금고화라는 어떤 악마의 단어로 코이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악마의 단어로 코이닝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엄격한 금산분리도 전부 다 이 논리에서 나오는 거죠.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 논리를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 논리를, 시퀀스를. 고객 돈의 재벌 사금고화 논리를 SC 코드에 적용하면은 국민 쌈짓돈을 재원으로 한 민간기업 경영 간섭 뭐가 다릅니까? 즉 국민 돈의 정치 금고화이죠 보면은. 국민연금 1차 목표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이에요. 거기에 충실하시라고요. 설령 지배구조를 바꾸는 걸 갖다 부차적으로 목표를 삼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1차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요. 굳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시겠다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회사법, 상법, 공정거래법 정도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치사하게 국민의 쌈짓돈을 갖고 말이죠. 남의 돈을 갖고 말이죠. 그 옛날에 그 비난하던 그대로 자기가 뭐예요. 비난받는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 쌈짓돈을 재원으로 한 민간기업의 경영 간섭, 이거는 국민 돈의 정치 금고화이다. 뭐가 다릅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죠. 보면은 지배구조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배구조. 돈을 잘 벌면은 그게 지배구조를 거꾸로 올라가서 그거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비율 3분의 2 하면 뭐 돈이 더 잘 벌립니까? 도대체 감세운에 불리면 도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그건 아니죠. 보면은 또 하나 아주 발칙한 게 뭐냐면은 발칙한 거 제가 말고 주사하지 않습니다.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확 좁혔어요. 5%를 대단히 완화시켰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최근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요.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면 화가 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간기업 지배 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에요. 사전 정지 작업. 이걸 도대체 무슨 선진화의 길로 이렇게
참 묘사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우리 지금 관료들 보면은 참 영혼이 너무나 없어. 영혼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알았습니다. 뭐 종료 워닝이 오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8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많이 왔는데 그러면은요.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가? 한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물어보자고요. 있냐고요. 제가 이제 반대 카운트 example이죠.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55페이지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 1 작년에요. 2019년 한진그룹 주주 친화 정책과 대한항공 주가 추이. 뭐 이렇게 하니까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겠죠. 그래갖고 고공 행진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주주 어떤 친화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몰라. 하지만은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걸 분명히 하자고요. 주가가 올라갔다고 그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가 올라갑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은 그림 2를 보세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이제 위에 그림은 뭐냐면 2019년도 경영권 분쟁의 어떤 피크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3년 지난 다음에 보세요 보면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주주권 행사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면 뭔가 기업 가치 올라간 대로 주가도 유지가 될 텐데 이거 보세요 보면요. 그림 2를 보시라고요 지금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 없어요. 최저가 뭐예요? 21,700원 내려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거 다 어디 가셨어요? 요란한 훈계. 그래서 에필로그입니다. 결론에 보면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연금 사회주의의 길을 재촉하는 거다. 맞잖아요.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것이 57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요. 이걸 좀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해보자.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아무리 많이 갔더라도 5%만 갖고 그러고 섀도우 보팅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냐고 그거 보면요. 네? 글쎄 뭐 저희가 크게 뭐 잘못했습니까? 네, 하여튼 뭐 조금 시간은 좀 오버됐는데 종료 지나고 나서 한 2, 3분 지난 것 같은 죄송하고요. 네, 이것으로 네, 부분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